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6세의 청년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라고 보는데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대세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더 수세에 몰리는 이런 형국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36세의 당 대표가 정권 교체까지 이 대선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자, 오늘 수락 연설문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 직후에 약 20분간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20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것이 이준석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슈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여러 이슈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이 그닥 예리하지 않았는데 그런 질문의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훌륭하고 재미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기사거리로 삼을 만한 이런 내용들이 참 넘쳐나는 기자회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참 이슈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톡톡히 하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아젠다를 국민들에게 뭔가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훌륭한 스피커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수락 연설 내용 중에 몇 가지 인상적이었던 대목, 그리고 기자회견 중에서 아주 흥미로웠던 부분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그 수락 연설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용광로론을 발전시켜서 비빔밥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비빔밥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빔밥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상태는 때로는 10가지가 넘는 고명이 각각의 먹는 느낌과 맛, 색채를 유지하면서 밥 위에 얹혀 있을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빔밥의 재료를 모두 갈아서 밥 위에 얹어준다면 그것은 우중충한 빛일 것이고 먹는 느낌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우리가 비빔밥의 고명들을 갈아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스테레오타이핑, 즉 다음,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음, 이런 다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고정관념 속에 하나의 표상을 만들고 그것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여성에게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개인의 개성을 꺾어버리는 폭력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청년다움, 중진다움, 때로는 당대표다움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의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와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비빔밥을 얘기하면서 뭔가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는 뭔가 스펙트럼이 넓은 이런 당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공존의 비빔밥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만약에 당에 들어온다면 그의 생각이 다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에 대한 윤석열의 생각과 입장, 또 검사로서 수행했던 여러 수사에 대한 그의 입장, 이런 것들이 당내 일부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만약에 용광로처럼 그의 생각이 녹아들기를 강요한다면 당 외의 여러 훌륭한 대선 주자가 합류하더라도 시너지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분들의 개성과 삶의 궤적과 철학을 유지한 채로 당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공존을 해치는 야만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1년 6월 11일을 분수령으로 삼읍시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사이에서 상호 간의 논리적인 비판이나 진심 어린 지적이 아닌 불필요한 욕설과 음모론, 프레임 씌우기 등의 구태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이 맞서 주십시오. 저는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이 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자신이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는 수권 세력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해져야 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선 후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욕부터 하고 시작하는 야만은 사라져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수에 의한 독재, 견제받지 않는 위선이라는 야만으로 변질시킨 사람들을 심판한 해로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를 민주주의를 다수에 의한 독재, 견제받지 않는 위선으로 변질시킨 세력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이죠. 우리의 저항은 최루탄의 연기만큼이나 매운 갈라치기와 독주로 국민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딛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순수함과 강력함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는 변화하고 자강해서 우리가 더욱더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락연설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했네요.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것을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바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저는 이 연설이 굉장히 힘이 있는 이런 연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자회견으로 넘어가서 아무래도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경선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쏟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경선 주자들이 훨씬 풍성해질 것이다. 원희룡, 유승민, 하태경까지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 더 많은 대선 주자군들이 있다. 그들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밖에 있는 인사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 당 밖에도 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데 아주 기여했던 분들이 많다.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등 당 대표로서 그들을 잘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만 그분들이 입당하거나 합당하기 전까지는 뭔가 룰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당 인사들의 의견이 주가 될 것이고 또 특정 주자를 위해서 뭔가 룰을 유리하게 맞추는, 세팅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경선 일정을 너무 앞당기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앞당겨도 8월 중순이나 8월 말 이후에 이런 경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경선 일정을 조정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또 윤석열 전 총장과의 뭔가 접촉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개별 후보들과의 뭔가 소통 여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뿐 아니라 다수의 대선 주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소통할 수 있는 상대는 합당 절차를 앞두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과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당 밖의 인물들이고 또 내년 3월까지 이 대선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시대 정신이란 게 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수락 연설문에서도 담았지만 국민의힘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공존을 통해서 넓은 범위를 포용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을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 자, 문재인은 지난 4년 동안 네 편, 내 편, 뭔가 소수와 다수, 이런 국민 편가르기 정치를 통해서 그 정치 세력을 유지해 왔다. 그 안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런 문제인식 편가르기의 피해자가 어느 순간에는 본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자각하기 시작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문재인의 갈라치기를 심판하고 스펙트럼 면에서 가장 넓은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진 질문에서 당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할 일로 대전 현충원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최근 민주당 인사의 부적절한 언사, 막말로 인해서 정말 마음을 다친 이 천안함 용사들과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야당으로서 국정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부정선거 논란에 자신이 강하게 선을 그었던 것은 뭔가 우리가 당략에 따라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일은 야당으로서 해야 될 투쟁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고, 또 문재인이 갈라치기 할 때는 아주 강하고 매섭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적하겠다라고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젊은 당 대표가 이끌 국민의힘의 행보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